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 상태를 점검하여 알려 하는데 자기 마음 상태를 알아차림에는 지혜의 측면이 있고 허물의 측면이 있다. 보통 신소경이 그렇게 대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냥 단순히 고요한 곳에서 앉아서 고요함만 추구하지 말고 그냥 일상사에서 뭐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인연들이 있잖아요.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일하고 하는 인연 따라서 벌어지는 보는 피할 수 없는 인연을 대할 때는 일상적인 일을 대할 때에는 그냥 일상적인 그 속에서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러자 신소경이 그러면 늘 고요한 곳에 집착하지 말고 인연 따라 일어나는 온갖 인연에 응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여기면서 늘 자기 마음을 좀 점검하여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아직은 공부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랬어요. 흔히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 마음 공부에 입문하여 공부를 삼는 것이 이렇게 알아차림이에요. 이런 인연 따라 일어나는 온갖 소리든 마음 상태든 알아차림에는 지혜의 측면이 있고 허물의 측면이 있어요. 먼저 지혜의 측면은 사실 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건만 그래서 지금 그대 눈을 보고 지금 이 법당의 차가운 온도를 느껴서 손이 시리고 하는 등등의 지금 일어나는 인연을 온전히 실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서도 내일 그거 어떡하지라고 미래의 일을 상상하여 그리거나 화장실 앉아가지고 그 나쁜 내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이미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막 붕괴를 하거나 지금 가고 머무르고 앉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화장실 가고 누워있는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그 여기에 실제하는 삶을 실감하지 않고 자꾸 지금 여기가 아닌 과거나 미래를 끊임없이 생각으로 그려가지고 실제인 양 막 분개하고 놀아나는 생각 노름하는 식의 삶을 살던 사람에게 그런 허망한 계속 눈 뜨고 꿈꾸지 말아라. 괜히 스스로 환을 그려가지고 환 따라서 웃고 울고 하는 허망한 짓을 이제 좀 그쳐라. 오직 지금 여기 인연 따라 일어나는 삶을 그대로 실감해라라고 얘기를 하자. 그냥 비로소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온전히 지금 여기에 인연에 감응하는 식의 삶의 습관이 돼야 관심사가 지금 여기 실제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삶 자체에 마음이 가게 돼야 그러자 문득 누가 한마디 하자 욕을 하자 쟤 왜 저런 소리를 하지라고 살짝 좀 언짢다가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화가 좀 일어오는 걸 느껴요. 그동안 지금 여기 인연 따라 어떻게 삶이 펼쳐지는가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그냥 화가 치솟아가지고 막 대판 싸우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내가 좀 참을 거리라고 늘 지나고 나서야 알아차림이 있었지만 이제 비로소 지금 여기의 삶을 실감을 하자. 한마디를 하는 자 내가 좀 언짢아하네. 그래도 좀 심한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짜증이 나네라고 이렇게 스물스물 언짢아하다가 좀 짜증이 나다가 막 화가 점점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이거 더 화내면 더 싸우겠다. 이거 좀 내가 참자. 이거 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라고 자꾸 생각을 전환하는 등등등으로 인연 따라 일어나는 삶을 지금 여기서 인연 따라 작용되는 마음 상태를 알아차림을 해야. 그죠? 이런 측면에서는 늘 잊지도 않은 환을 그리던 삶에서 지금 여기 이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절로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알아차린다라는 측면에서는 지혜로운 측면이에요. 환을 그리지 않고 지금 실제하는 현행하는 인연 속에서 그 인연에 감응하여 어떻게 마음이 모양이 변해가는가를 알아차린다는 면에서는 지혜로운 면이에요. 그런데 허물은
안타깝게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눈은 여기 있고 색은 저기 있고 귀는 여기 있고 소리는 저기 있고 아이고 춥다. 몸은 여기 있고 추위는 저기 있고 아 짜증나. 마음은 여기 있고 짜증은 저기 있고라고 계속 주객을 나누는 식의 뼛속 깊이 주객을 나누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뿌리 깊었어. 그래서 아씨 짜증나 아씨 라고 이렇게 짜증난 마음 상태를 알아차려요. 어떻게? 마음이 자기 마음을 알아차려. 화가 나네 라고? 아이씨 화 더 내면 안 된다. 화를 좀 참자. 딴 생각해가지고 화를 좀 추스리자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 상태를 자신이 자기 마음 상태를 알아차려. 그게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나요? 짜증나는 마음 상태가 마음 밖에 있나요? 아는 마음 밖에, 아는 마음을 떠나서 대상 경계로 있는 건가요? 자기 마음이? 짜증난 마음이? 아니죠. 이렇게 보고 춥다 하고 반갑다 하고 짜증나라고 이렇게 여실하게 이렇게 아는 마음을 떠나서 있질 않죠. 여실하게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이라는 건 보는 것이란 보이는 것이 없으면 보는 게 없죠. 보는 것이란 보이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느끼는 것이란 느낌이 없이는 느끼는 게 있지 않죠. 아는 마음이라 알아지는 마음이 있죠.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는데 아는 마음이라는 게 홀로 있을 수는 없죠. 아는 마음은 늘 아는 바 마음이랑 같이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이라는 말을 썼지만 둘이 아니죠. 이 정도는 이제 같이 그냥 온몸으로 그냥 공명해 줘야지 내가. 그죠? 일단 근데 쉽게 마음의 습관이 안 바뀌면 옛 습관대로 살고 있으면 여실하게 이렇게 주객을 나누는 식의 마음이 뼛속 깊 무의식적으로 이미 주객이 나누는 마음이 뼛속 깊어서 심지어 자기 마음을 알아차려요. 이때 아까 말한 지금 여기 인연따라 벌어지는 마음 상태를 알아차린다는 면에서는 헛노름을 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삶을 알아차린다는 면에서는 지혜의 측면이지만 자기 마음 상태를 알아차려요. 이때 자기 마음, 내가 화가 났네. 화난 마음을 아는, 그리고 화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아는 마음이 있고 아는 바 마음 상태가 이렇게 마음의 대상인 양 알아차리는, 자기 마음 상태를 대상 경계인 양 지각하는, 그건 허물이에요. 대상이 아니잖아. 대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떤 마음 상태이든 아는 마음을 떠나서 대상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공부에 첫 발을 딛는 거는
어떻게 내 마음이 대상일 수 있지? 경계가 아닌 걸 내가 대상 경계인 양 여겼네? 라고 여기는 이게 마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진석이는 그렇게 가르침을 듣고서 늘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내 마음이 어떻지라고 자기 마음을 점검하여 알려고 하는 식의 마음 쓰는 것으로 공부를 삼고 있었어요. 그러자 자기 마음을 점검하여 알려고 하면 이미 어긋난 겁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이 아는 바 대상인 양. 좋아요. 지금 이 말에 아마도 대부분 마음 공부한다라는 분들이 이런 것으로 공부를 삼는 경우가 많을 거야. 자기 마음 상태를 그냥 마치 내 마음, 그동안 막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 막 집착이가 휘둘렸었는데 그냥 내 마음마저도 마치 제3의 남의 마음인 양, 이런 마음이 나타났네? 이런 마음이 꼭 사라지네라고 마치 그냥 제3의 관찰자인 양 자기 마음 상태도 알아차리는 것으로도, 그래서 여기에 확 집착하지 않고 그냥 왔다가 가는 것으로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만 공부를 삼는 이들이 있어야 제정신이 아닌 삶이었다가 일정의 측면에서는 그런 마음이 인연따라 어떤 마음 상태가 나타나고 사라지는지 알아차림이 지혜의 측면이 있어야. 그런데 자기 마음을 대상인 양 여전히 여기는 마음은 허물이에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우리의 삶의 기본 틀이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애가 있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대상 경계가 있다고 이렇게 주객을 둘로 나누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뿌리 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도된 거야. 연기의 기본이 연기가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 눈이 있으므로 색이 있고 색이 있으므로 눈이 있고 둘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실하게 둘이야. 눈은 있고 색은 색이야. 눈이 없어져도 색은 있고 색이 없어도 눈이 있다고 여기고 살아야. 뿌리 깊어야. 이런 삶의 기본 뿌리가 이게 전도된 것이라서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이게 아직까지 이게 둘이 아닌 걸 내가 둘로 여겼다라는 식의 자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둘로 여기는 신념으로 살아야. 심지어 자기 마음 상태마저도 불안해하네. 불안해졌네. 좀 지나가면 불안함 사라지겠지라고 여실하게 불안한 줄 아는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 상태가 있어요. 물론 그동안은 이런 인연따라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알아차림이 아니라 이 마음 상태가 자신인 줄 알고 불안이 좀 큰일이 난 줄 알고 막 잠깐 즐거운 막 끔찍 얻은 줄 알고 막 이 마음 상태가 진 줄 알아가지고 여기 따라 막 지옥을 겸하고 극락을 겸하는 식으로 요동치다가 비로소 잠깐 즐거웠다가 금방 사라지네. 잠깐 괴로웠지만 또 금방 사그라드네라고. 인연따라 일어나다고 사라지는 것은 손님 같은 거라서 너무 크게 연연할 건이 아니구나라는 자각의 측면에서는 지혜로운 측면이죠. 이게 난 줄 알고 막 이것에 애착했던 마음에서 이건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수용할 뿐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측면에서는 지혜로운 측면이에요. 예전에 미쳤던 것에 비하면야 이게 난 줄 알고 집착했던 것에 비하면야 지혜로운 측면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을 분별하여 이렇게 아는 건 마음이고 불안한 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손을 떠나서 주먹이 있을 수가 있나요? 손은 여기에 있고 주먹이 왔다가 주먹이 갔다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야. 짜증나. 거기서 온 거야? 아니잖아. 얘가.
짜증난 거잖아요. 둘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 상태는 둘이 아니에요. 아는 마음은 여기 있고 알아지는 마음 상태는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은 여기 있고 손 모양은 저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꿈꾸는 마음은 여기 있고 꿈꿈 세계는 저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꿈꾸는 마음이 꿈속 세계로 나타나는 거야. 거울은 여기 있고 영상은 저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랑 마음 상태가 그런 거야. 둘이 아니야. 근데 둘인 양 자기 마음 상태를 점검하여 알아요. 아까 말했죠. 그동안 계속 지금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으로 그려가지고 막 좋아하고 불안하고 떨던 환노름하는 것에 비해서야 이런 환을 그리지 않고 지금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실감한다는 면에서는 지혜로운 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 상태를 마치 대상 경계인 양 점검하는. 좀 불안해졌네. 좀 빨리 가슴 사라졌으면 좋겠다. 편안해졌네. 이 편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어떻다? 인연 따라 잠깐 불안함이 나타나면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또 불안해하고 있네. 빨리 공부의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그런 인연 속에서도 불안해지지 않고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서 불안하거나 들끈 건 싫어서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뭔가 고요하거나 편안하면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여기는 식의 마음의 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야. 대부분 이러죠. 요즘 공부했더니 뭔가 삶이 가볍고 편안합니다. 공부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했다가 잠깐 인연이 좀 바뀌어가지고 누가 또 막 부활을 지르고 하면 막 거치게 화가 나면 공부해도 아무 효과가 없네라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공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겨요. 그죠? 그런지라 자기 마음 상태를 점검하여 알려 하는데 자기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면은 지혜의 측면과 허물의 측면이 있다. 이 지혜의 측면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알아차린다는 면에서는 지혜로운 측면이지만 자기 마음 상태를 알아차린다고. 아는 마음과 아는 바 마음이 둘인 양 분별하는 것은 여전히 옛 습관의 주객을 분별하는 습관이 너무 뿌리 깊어가지고 여기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떻게 대상일 수 있어. 둘이 아닌 걸 주객으로 아는 마음과 아는 바 마음 상태로 나눈 착각이었다라는 게 와닿아야 돼. 이게 이 둘이 아님이 와닿아야 돼. 그죠? 몸소 와닿아야 돼.